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콜센터, 그러니까 설문 CPS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경제활동 인구조사 데이터에서 어, 전화 상담이라고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취업이냐 실업이냐고 하면 당연히 취업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취업 상태에 있으니까 자기의 오큐페이션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실업자들은 없죠. 예. 그런데 이제 경제활동 인구조사와 같이 이걸 전체로 확대를 하면 당연히 실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목적은 취업자 수와 실업률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정한 오큐페이션은 다 취업자들이죠. 그래야 자신의 오큐페이션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데이터는 MP의 데이터에서는 실업자들이 비교적 많고요. 그 다음에 현재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에 파트타임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39%의 사람들 중에서 대략 한 3분의 1은 풀타임이고 한 3분의 2 정도는 아닌가요? 조금 더 되네요. 예, 한 40% 정도는 40% 정도는 풀타임이고 한 60% 정도는 파트타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풀타임이 더 많고요. 파트타임보다 훨씬 더 많고 펀 아큐페이션에서도 풀타임이 파트타임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지원자들의 어떤 특수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연령별로 봤을 때는 이제 평균 연령은 한 33세. 미국 데이터에서 펀 오큐페이션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한 39세 정도 되고 전체로 확대하면 전체 직업, 취업자, 실업자 다 비경제 활동 인구 다 포함했을 때는 44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의 대다수가 30세 미만이고요. 절반 가까이가 30세 미만이고 40세 이상이 되는 사람도 한 4분의 1 정도 되죠. 근데 이제 펀 오큐페이션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40세 이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 실험에 참여한 지원자들의 연령대가 조금 더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교육 수준을 비교해 보면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의 펀 오큐페이션 종사자들과 비교했을 때 썸 칼리지가 이건 뭐 예를 들면 전문대 정도 이상의 그 대학을 2년 정도 다닌 사람들이거나 혹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썸 칼리지가 46%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전체 펀 오큐페이션 종사자들은 한 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썸 칼리지 이상의 비율을 한번 쭉 계산해 보시면 어느 정도 되냐면 59, 63%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쪽에서는 68, 한 70%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실험에 참여한 지원자들이 비교적 교육 수준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이게 지금 86곳의 대도시에 이제 구인 광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많고 그 다음에 비교적 이제 학력 수준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종의 분포를 보시면 이제 폰 오큐페이션에서는 이제 백인의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랙이나 히스패닉 같은 경우, 히스패닉이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라틴 남아메리카 사람들 계열을 우리가 이제 멕시코라든가 중남미 사람들을 이제 히스패닉이라고 부르는데요. 히스패닉이 대략 35%쯤 되고, 뭐 전체로 봤을 때는 백인이 훨씬 더 많겠죠. 예. 그런데 이번에 여기 콜센터 지원자들의 특성을 보면 이제 블랙이 비교적 더 훨씬 더 많고요. 34%, 그다음에 히스패닉까지 합치면 한 48%, 절반 가까이가 블랙과 히스패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잡 포스팅이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측지의 숫자는 대략 3,245명,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를 이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금 여러분 제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한번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뭐 우리
가상 강의실 이클래스에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저한테 뭐 이메일을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비교적 이클래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메일이 많이 와서 물론 뭐 학생들 이메일 다 제가 회신은 이제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혹시라도 제가 즉각적으로 답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못하진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있어서 이 클래스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들어가서 바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과를 이제 MP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그림들이 여러 개 등장을 하는데 우선 여기 있는 점들을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오픈 서클들 있죠. 그 색깔이 안 채워져 있는 것부터 한번 쭉 보세요. 색깔이 채워져 있는 건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한번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죠, 그렇죠?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로축은 무엇을 뜻하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베이스라인 Monday through Friday 9 to 5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에서 출근해서 일하는 그런 직장 그 다음에 5가지 중에 하나의 얼터네이티브를 지원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가? 그래서 $16를 제시를 했다면 여기에서는 최소 $11에서 최대 $21까지 랜덤하게 주는 거예요. 그 패턴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알아서 컴퓨터가 랜덤하게 웨이즈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마이너스 $5부터 많게는 $5까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자, 그다음에 세로축을 보시면 세로축은 플렉서블 스케줄 잡을 선택한 사람들의 비중이에요. 그래서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겠죠. 그래서 요 값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지원자가 있었어요. 3,000명 이상의 지원자들이 있었고 이 지원자들이 뭐 어떤 사람은 베이스라인과 재택근무 이런 거를 이제 받았을 수 있겠죠. 웹사이트에서. 그 다음에 재택근무가 얼마만큼 더 적은 급여를 제한받았을 수도 있고 더 많은 급여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16와 어떤 사람이 14달러 이렇게 제한을 받았다고 해보죠. 이건 이제 재택근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시간당 $16를 받고 이 일을 할 것인지 베이스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 to 5로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는 걸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2를 적게 받고 집에서 일을 할 것인지 뭐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이걸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요. 출퇴근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뭐 여하튼 $2 정도 적게 받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면 나는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2를 적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여기에서 선택을 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이스를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사람들 중에서 재택근무를 선택한 사람들의 비중이 있겠죠. 여기에서는 플렉서블 스케줄이기 때문에 바꿔서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는 플렉서블 스케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근무 시간을 자신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당 40시간,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이제 근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예요. 플렉서블 스케줄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를 적게 받고 이 플렉서블 스케줄링을 선택한 사람들이 물론 있겠죠. 이제 그 사람들의 비중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대략 한 뭐 요 정도의 사람들이 플렉서블 스케줄링을 선택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